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무회 사무처 소관 2021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건철 의정 담당관입니다. 임동구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세출 예산 현황, 그리고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회사무처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제는 1처 2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4명에 현원 65명이며 교육청 소속 직원은 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83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41.5%인 34억 8,400만 원이고 행정 운영 경비는 58.5%인 4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정 지원 등 총 8개 과제입니다. 먼저 5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정 지원입니다. 2021년도 회기 운영은 8회 127일로 정례회는 2회에 65일, 임시회는 6회에 62일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의 사전 예고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입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의안 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홈페이지 공개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록과 회의 자료 등의 의정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견제 감시 기능 활성화로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입니다. 시정 상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의회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시정 및 서면 질문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의 준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적정성을 살피고 나아가 시정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가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극적이고 정확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와 의정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청원과 진정 등 시민 고충 사항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피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의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민들이 의회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의회에 대한 지면 및 인터넷 배너 광고를 하고 신문과 방송, 라디오, 유튜브 등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실에 발맞춘 모바일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도입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 뉴스를 제작하고 송출하고 의정활동 현황을 수록한 의회 소식지를 제작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체계적 입법 지원을 통한 자치 입법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한 조례 입법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 445건에 대해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합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권익 정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계적인 의원 입법 활동 지원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자료 수집과 검토안을 작성하고 의원 입법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 법률 고문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법제 검토를 실시하고 자치 법규와 법률의 해석, 입법 사항 및 의사 운영 사항을 자문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입법 사례와 입법 동향은 주요 입법 정보는 물론 의회 소관의 조례와 지방자치 관련 법령 재개정 현황이 즉시 의원님들께 제공되어 의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속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소통 강연을 실시하여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의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도시락 소통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관계 정립과 발전 방안에 대해 서류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걸어보자 울산 한바퀴는 울산 12경 등 우리 울산을 제대로 알고 그곳의 시장이나 식당을 이용하고 홍보하여 시민에게 파급 효과를 이끌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의정 추진입니다. 먼저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복지시설의 여건이 어려운 때입니다.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생활 및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환경 정비와 놀이봉사, 위문품 전달 등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직원 간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서 산행 등을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는 등 의정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 제시 능력 함량입니다. 의원 연차례를 상하반기에 실시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창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안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의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운영 및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공공과 민간 위탁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정 활동의 다양성 강화 및 교류 확대입니다. 타 시도의회와 우수 정책 현장 학습을 추진하여 의정 추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의회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시도의회 간 의견을 공유하고 공유된 의견을 정부에 개진하여 시민의 뜻이 실현되도록도 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점검, 민원 및 현안사항 해결 방안 강구와 의원 관심 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화하는 의정 여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의회상 구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의 전국의회의 공통된 의견이 개진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며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에 따라 시민의 뜻과 의지가 정책으로 연결되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법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청렴성 제고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존경받는 의원, 시민에게 뜨뜻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정책 연구 활성화로 연구하는 의회상成立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별 정책 연구 용역 수행을 지원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인 시정질문과 정책 제언, 자치 입법 등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을 운영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전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문위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자문 체계를 운영하여 행정과 환경, 산업과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비경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부분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질의는 편안하게 뭐 순서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로 의원님. 네, 윤정로입니다. 업무 준비한다 고생하셨고요. 아까 다름이 아니고 이게 여기 의회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던데 지금 뭐 이야기해도 되겠죠, 제가 그 사항을 업무 보고에도 나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 질문, 서면 질문하는 문제 있어가지고 이게 본 질문이 20분이고 보충 질문이 15분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이 부분을 본 질문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보충 질문을 25분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오늘 내가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추가 질문 15분 이내에 해버리니까 답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오늘 당혹스러운 부분인데 그 부분 혹시 한번 가능합니까? 네, 뭐 저희들 의원님들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의원님들 의견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다면은 뭐 네.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요. 저희가 아마 그 규칙으로 되어 있을 건데 뭐 규칙 개정은 뭐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들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추가 질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5분인데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추가 질문, 본 질문 10분, 추가 질문 25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추가 질문 시간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면 좋고요. 그 시간이 가능하다면 규칙으로 해가지고. 네, 저희들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예, 일단 검토 의견 수렴을 해보고 예, 이렇게 별도로 결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집행부에 편성해 놓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수당을 우리 의회 편성해가 의회 편성하면 물론 의원들이 못 받는 거지, 그렇죠? 못 받는데 그래서 그게 집행부에 편성하는 게 오히려 편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전번에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그래서 원래 또 앞에 집행부에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저걸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거쳤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결산검사위원이거든요. 결산검사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결산검사의 업무는 시장의 업무고 그 시장의 업무를 하는 그 결산검사를 할 때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데 단지 시의회 추천을 요청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시장이 결산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유 업무가 시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 수당은 시장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출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그렇게 검토한 결과 다 시도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 지방의회 기능 중에 결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참여한 결산심의.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의회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에 우리 하는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결산검사. 예, 결산심의입니다. 저희는. 그래가 이 결산검사 업무가 예. 그게 집행부에서 시의회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우리 결산검사위원을 누가 위촉합니까 우리가? 결산 결산검사위원을 정하잖아요 우리가. 예. 이 시장의 업무라고 하는 게 내가 거기 애매하다고 예, 말씀을 드리는 예. 왜 시장의 업무가 되죠? 저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은 시장은 결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관련 규정에 그거는 보면- 시장님이 하시는 거 결산검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시장의 예. 문제고 예. 이게 시장이 결산검사를 하고 검토를 다 하고 예.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 넘어오면 예.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당을 별도로 지금 안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심의라는 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중복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결산검사하고 결산심의가 좀 구분이 안 되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주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결산심의가 아니고 그 앞에 우리 시의회에 이제 결산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결산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결산심의가 아니고 예. 결산검사 예. 이원을 우리가 누가 위촉합니까? 우리가 추천해서 시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시의회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예. 각 시도가 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시도가 다 이렇게 편법적으로 좀 편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결국 의장이 위촉을 하면서 시도가 다 예산은 저쪽을 줘놓고 저 예산을 빼고 하는 거예요. 다 시도가 다 그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예산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얹어놓은 거예요. 다 시장 예산으로.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고 타 시도에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이 추천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이미 결산검사 해가지고 넘어오면요 우리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 의회 회부를 받으면 우리가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장인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윤정열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 때 본 질문하고 보충 질문 관련 시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합산해서 거기서 이제 본 질문을 만약에 10분을 한다면 그 남은 시간을 보충 질의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5분 자유 발언 관련해서 저희 손정학 부회장님이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듣고만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 이후에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나 그런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자료 요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안 돼 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좀 관리해서 집행부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느끼는 게 운영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5분이나 아주 짧은 시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지방의회가 이제 인사권도 독립되고 조직도 또 더 커질 거고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당면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거는 집행부의 일정에 따라가겠다는 건지
전혀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성이 될 때는 행자위 소속으로 뭐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그에 대해서 거의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좀 실효성 있게 실속 있게 운영이 되려고 하면 타 서울시나 경기도나 운영위원회의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자료를 좀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단원님 아니면 사무처장님 뭐 이게 어려운 일이나 뭐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질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난번에 그 운영위원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가지고 활성화를 하도록 논의를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경찰위원 추천권에 있어서는 이제 의장님하고 일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잠시만요. 있는데, 저는 네. 어떤 특별한 그 사안을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의회 사무처에서 운영위원회 쪽에 이런 게 앞으로 진행이 되니 뭐 어떤 간담회든 뭐든 네.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특정 상임위에서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일방적으로 좀 가는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 운영위원회에 어떤 안건들을 다루고 있는지도 조사를 좀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울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회 독립에 관련해서도 지금 네. 어떤 논의도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네. 비교하셔서 저희한테도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의회 독립에 대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행령 개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또 전국시도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요건에 대해서 전국시도가 의견을 좀 모으자 국가지된 진행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의회 운영위원회가 의회 전체 운영에 관련된 논의나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그런 부분이 빈곤하고 지금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에 대해서 좀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5분 자유 발언은 그때 손정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네. 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저번 우리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 핵심은 5분 자유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좀 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그 전에 의회 운영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었고 집행부하고 논의를 계속 해오는 상태에서 손정학 부의장께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걸 한 번 더 짚어주셔가지고 저희가 1월 말 정도에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5분 자유 발언 처리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사전에 그 마련하기 전에 저희 의정 담당관실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단지 이제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은 5분 자유 발언이 업무적인 뭐 어떤 제한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그냥 재언하는 정도 그런 좀 구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책적인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해서 일단은 소관 의원님한테 7일 내에 5분 자유 발언이 있고 난 뒤에 7일 이내에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를 기획관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회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저희가 의회 쪽으로 통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아마 의원님들 일일이 다 뭐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의원님들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뭐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보고 있을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 사항을 우리 연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지내온 이런 보고 처리 체계는 처리기대로 가고 단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가 요구 자료에서 상임위별로 일괄적으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계획에 대해서 받아가 연간 한 번 정도는 더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따듬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시환입니다. 먼저 올해 의원 입법 정책 연구회 개발비 확보를 통해서 저희 뭐 문제 현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심하게 활동할 수 있게 확보해 준 담당관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고, 그리고 또 4층에 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이번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에 마이크라든지 이런 줌 회의를 개인 연구실에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좀 요구 사안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같은 걸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각 의원 연구 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말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세미나나 교육은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아젠다를 좀 같이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마다 저희가 여기가 학교가 아닌 것 같아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배우고 싶으면 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 부분이 없어서 마치 뭐 공부하고 싶은 사람 와서 들어라는 이런 절차적인 형태로 계속 이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은 올해를 좀 변경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혹시 담당관님, 처장님? 네, 저희가 뭐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고 저희 나름대로 뭐 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상의는 못 드리지만 나름 의장님하고 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선택하는데도 좀 미흡한 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의원들 전체 간담회라든지 어떤 뭐 교육이나 세미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님들 어차피 상임위원회 다 부위원장님들이시니까 네. 그걸 뭐 해결 중이 아닐 때는 간단하게 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2번째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옆에 해당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좀 띄울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5분 자유 발언 같은 경우도 발언만 하는 것보다 옆에 영상이나 해당 사진을 띄우고 하는 것이 더욱더 의사 전달에는 조금 더 유용했었던 걸로 제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한 사례인데 이 부분에서 그때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어렵다고 계속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올해 이 인력 채용도 하고 하는데 가능할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인력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요구하신 사항이 뭐 상임위원회도 필요하면 좋겠다, 상임위원회 회의실도 다 필요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도 필요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네, 상임위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본회의장 같은 경우에 뭐 저희가 뭐 본회의장 구조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정면에 보시면은 큰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하면 그 옆에다가 하나를 예, 띄워야 다 볼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적어도 그 정도 띄우려면은 지금 있는 사이즈 정도의 크기가 LCD가 들어가줘야 시인성도 이름 대신해서 사진을 넣는 거죠. 어떤 거 말씀? 양쪽에 하나는 영상이 나오고 옆에는 의원 이름 발언하는 의원의 이름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름 대신에 사진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그게 뭐 단순히 갖다 붙인다고 해가 되는 문제는 아니고 또 그 매달 구조물 난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예산이 좀 확보가 어렵다고 해가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뭐 추경 때 가능한지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네. 해보고 일단은 좀 시인성이 확보되려면 대형 LCD 모니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큰 게 그거고 붙이고 그다음에 그걸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뭐 운영 인력에 관한 문제는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운영 인력은 전문위원실에 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관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한번 연습만 해보시면은 노트북을 조작하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전문위원실의 협조를 얻어서 뭐 운영 인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시스템 구축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저희가 뭐 우선순위를 좀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 추경 때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뭐 최소한 뭐 못 들어가더라도 한 3천만 원 이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그럼 알아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는데 의회 소식지 발간 2021년 예산안이 편성이 됐어요. 그때 제가 저번 회의 때 이북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저희가 뭐 의원님 지적하시기 전에 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는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올리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뭐 사전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은 뭐 카탈로그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조금만 노력만 들이면 기존에 있는 툴을 활용해서 카탈로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회 소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의회에서 서면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모든 어떤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PDF뿐만 아니라 카탈로그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같이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당장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SNS 인력 보충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사실 우려되는 것이 좀 기술자가 실무자가 오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걸 관리 정도로에만 그치면 또 다른 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인력을 뽑으실 때 좀 실무자 또는 능력 위주로 좀 채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NS 인력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요. 작년에 의회 운영에서도 간섭을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한 2,2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뭐 SNS하고 같이 연동되는 게 또 유튜버거든요. 요즘 유튜버가 일상화됐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채용 중에 있고 어제까지 마감이 됐고요.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고 한 뭐 5명이 6명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면접을 통해서 경력과 면접을 통해서 뽑을 예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원하는 게 어떤 어느 정도 기획도 좀 돼야 되고 그다음 기술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시간 선택적으로 해서 뽑을 거고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되면은 채용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3월 중순 마무리되면은 한 4월 달부터 SNS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다음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해 SNS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지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논의했던 의원 연구비를 대폭 확장해서 의원 연구 단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의원들이 이제 입법 활동이나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간담회나 토론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크게 예산을 필요로 한다든지 뭐 인력을 많이 필요한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협조를 잘하고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 가지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 이 어려움을 혹시 우리 의정 사무처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 먼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이게 이제 각 전문위원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문위원실에 이야기를 하면은 첫째 예산이 그렇게 뭐 개별 의원이 토론회를 뭐 유치해서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예산이 잘 배분되지가 않아요. 이 원장님이 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이 원장님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 토론회 개최를 우리 의원님들이 누구나 더 효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어떻습니까? 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문위원실에서 나름대로 뭐 부족하지만은 의원님들 간담회나 토론회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이제 예산의 구조가 어정담당, 그러니까 우리 꼭 예산 기술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어정담당관실에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고 전문위원실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예산 총괄 관리는 저희가 어정담당관실에 하지만은 간담회 토론회로 배정된 예산이 전문위원실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연간 1,000만 원이거든요. 네. 3천만 원입니다. 그걸 이제 전문위원실에서 상호 협의하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작년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런 문제가 다수 이야기가 들리고 하기 때문에 예산 총괄 관리는 우리 어정담당관실에서 해주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상의를 좀 드려봐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3천만 원이라 그러면 그냥 무한정 특정 분들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정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3천만 원 범위를 1인당 얼마 범위 내에서 나누고 그 범위에 대한 예산을 그 소속 상임위에다가 풀로 우리가 배정을 해주고, 소속 상임위에서는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는 상임위원장 주관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입건뿐만 아니라 교육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여비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얼마씩 저희가 배정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1인당 다 쓰면 좋은데 안 가는 의원도 계시고 가는 의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의원도. 그래서 교육이나 의원 주간 간담회 토론회 경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1차적으로 1인당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걸 9월 달까지 일단 1차적으로 9월 달까지 개인별로 지출을 하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9월이 끝나면 저희가 경비를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 남는 경비가 있다면은 상임위별로 풀로 관리해서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한 10월이 지나면 이제 집행할 기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풀로 의정담당관실에서 풀 관리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의원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과 저희가 전문위원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2년 연속 걸쳐 가는 한 50% 정도가 남았거든요. 간담회 토론회 경비가. 그런데 그거는 1인당 얼마씩 배정한 한도 내에서 아마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경직되게 좀 써서.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안 그래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개선된 방향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작년에 그렇게 예산이 남았다 그러는데요. 저희 의원들은 그 남은 이유가 의원들이 그걸 안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못 써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토론회를 하려고 보면은 예산이 적고요. 또 그러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아예 안 하니까 예산이 남아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 토론회 아까 3천만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3천만 원이면 우리 22명의 의원들로 하면은 다 해봐야 사실 100만 원 조금 14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토론회 한번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원장님들이나 이렇게 좀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의원들은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본 의원과 같이 정말 평의원으로만 있는 이런 의원들은 뭘 이렇게 다른 데서 토론회를 조금 한번 해 주십시오 해도 사실상 못하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한테 좀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수모 아닌 수모를 이렇게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예산이 이제 제가 알기로도 한 1,000만 원 이상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별로 토론회를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은 게 아니라 조금씩 남아서 그게 한 1,000만 원 돈 정도 남은 걸로 그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관계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든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가 됐건 간담회가 됐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그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결국 또 이제 계속 사진 촬영 홍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지금 그 시정 요구 건의사항 처리 계획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의장 및 위원회별 현장 활동 등 외부 의정 활동에 대해 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건 사실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두 분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과거 그러니까 6대까지에 비해서 7대의 의원님들이 외부 활동이건 내부 연구 활동이건 굉장히 좀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에 과거에 있던 이명 두 분의 어떤 사진 촬영이나 홍보 가지고는 지금 우리 그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에 미쳐주지를 못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양이. 그래서 저는 그 사진 촬영 담당을 한 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냥 전문위원실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한 분의 어떤 공무직이나 한 분을 따로 좀 뽑아가지고 의원들이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처가 지금 우리 그 시정 요구 건의사항에 했던 내용에 대한 이 대처가 너무 지금 미약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까? 네, 저희들 결국 인력 정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집행부하고 조직 진단을 통해서 의회에서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인력이 우리 입법 담당관실의 의정 지원 인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일단 입법 담당관실에 직원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우선순위로 그렇게 잡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비해서 TF팀을 좀 구성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요. 관련 위원회에도 9개가 만들어지고 그 관련된 조례들도 다 저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시도의장 협의회나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 토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인력이 의원님들 지원하는 우리 임기적 공무원들 물론 그것도 단계적으로 확보하게끔 돼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쪽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차마 저희가 이 인력까지 포함해서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고는 저희가 집행부에다 요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 모든 인력 포함 플러스 그다음에 사진 촬영 인력은 저희가 어차피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지금 인사나 조직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까지 시도의장협의 용역까지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6개 아마 시도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조직이 확대 그 규모를 잡을 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잡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잡고 그러고 난 뒤에는 뭐 인사권이 독립되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거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검토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뭐 당장 지금 그걸 우선적으로 좀 채용해 달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모든 정책과 모든 사안이 선택과 뭐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그 의원님들이 이건 아마 공통적인 의견일 거예요. 왜냐하면 애로사항이니까 그렇죠.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의장님 어떤 그 외부 일정상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한 분은 또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우리 그 다른 의원님들이 외부 바깥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든 전문위원실 같이 하든 이 촬영팀이 같이 따라 붙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업무도 사실상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업무들에 대해서 좀 촬영을 의뢰하면은 두 분 다 다른 지금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한 분이 예. 그 의정 담당님 말씀하신 거 하고요. 그리고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좀 바로 잡아야 될 게 좀 있을 건데 토론회나 이 심포지엄 예산 부분은 분명하게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19년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제가 봐온 사람으로서 이거는 분명하게 전문위원실의 업무에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대한 문제라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천만 원 예산을 말씀하셨고 백원천 의원께서 평균 300만 원 정도 드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그냥 300만 원 해서 3천만 원 가지고 나눠서 100몇십만 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토론회비 3천만 원은 그 분명히 안에 그 사용 그 내역이 보면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그냥 산술적으로 1인당 100몇십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분명히 예산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보좌를 전문위에서 안 해주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업무를 이해를 잘못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정학 부의장께서 토론회 조례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입법과 의정과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다 의견이 다른데 분명하게 이거는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요.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셔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백원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는 예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하셨던 그 의회의 모습에서는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6대 때 와서 7대 때 물론 급변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바뀌어진 부분을 우리 지금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못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다시 1대 때부터 6대 때 해왔던 우리 의회 모습이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8대 때 오면은 9대 때 오면 더 치열하게 또 여야 간의 문제 또 우리 의원들의 활동적인 모습을 시민들은 이미 6, 7대 때 저희 봐왔기 때문에 8대 때는 더 올라가고 9대 때는 기대치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회에서 계신 분들의 역할도 또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말씀 주시고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18년도 와서 19년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년도부터 어느 정도 시점부터 지금 오는 걸 보면요. 시정 질문이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너무 요식적입니다.
시정 질문과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울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고 울산시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자료인데 이거는 답변을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는 답변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의를 제의를 해주시고 유감의 표명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처장님께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시고. 예, 장윤호 의원님. 백운창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중에 저희 예산 부분 의원님들 예산 부분에서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 담당관님 생각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안 해주셨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에 있어서 지금 할 역량이 안 되면 운영위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분기별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남아 있다.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이게 저희가 활동을 안 해서 못 쓴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윤정도 의원님. 예, 또 이제 여비나 그런 이제 그 예산에서 효율적인 전문 현실하고 배분의 문제 있었어요. 그거를 9월이면은 또 너무 늦습니다. 9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적어도 6, 7월, 7월 달까지는 정리가 될 이후에는 풀선 경비로 해서 가도록 해야지. 9월 달 해서 10월 달 가면은 누가 교육하고 누가 토론을 준비합니까? 그때는 행정감사, 사무감사, 예산 다 바쁜 시기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거는 그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좀 의회 운영의 진짜 업무 소관 부서는 의회 운영위원회라는 말씀을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소관 업무라는 걸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윤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결산검사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참고로 보시라고 8페이지에 보시면 업무 보고서 만들어 놓은데 보시면 그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걸로 그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8페이지에도 자료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의회에서 선임한다는 걸 간과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페이지 본회의에서 선임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임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도 적어놨길래 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그래하고 그다음에 그 명절 이건 내가 이야기하기가 좀 뭐한데 명절 맞이 그 우리 위원장 방문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그거를 그 실제 면접 맞이 가는데 우리가 뭐 큰 선물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보니까 뭐 화장지하고 뭐 두루마리 화장지 몇 개 하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법적으로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유가 되시면 그걸 그 의원 수대로 좀 해가지고 명절맞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 설정을 하도록. 그럼 우리 울주에는 이번에 울주 쪽에는 한 군데밖에 못 갔거든요. 3명인데. 그래서 이게 뭐 돌아가면 한다 하지만 돌아가면 하면 의원 처음 되고 하면 가고 의원 끝날 때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음 설 때까지 3년 후 설 때까지 기다려 그럴 수 없는 거니까 좀 여유가 된다면 그건 어차피 어려우신 시설을 우리가 방문하는 건데 의원들로 좀 숫자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만 좀 있으면 되지요, 그게? 예, 뭐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 뭐 있으면은
가능은 한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다른 의원님께서 비공식적으로 말씀하시고 저희 조사를 해봤는데 꼭 타시도하고 비교하지는 못겠지만은 저희가 연간 1,400만 원이거든요. 뭐 상하반기 추석과 설 나누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뭐 작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의원별로 좀 칼슘 주시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중구는 세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가고, 네, 중구는 많이 가고, 우리 울주군은 작더라고요. 그건 좀 내가 편중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걸 좀 의원별로 늘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처장님께서도 그게 집행부에다 항기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정 질문이 녹지 보존하고 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래도 답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사실은 추가 질문을 할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어제 밤사이에 내가 보니까 하루 전에 급하게 받아가 녹지 보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답변을 기대했는데 무엇이 경제성이 어떻고 이래 나오는 거라서 엉뚱 답변을 해서 오늘 동문서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제가 또 열채게 되고 사실은 엉뚱 답변을 하니까 환경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엉뚱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정 질문에 대해서 위에 어른들이나 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과장 한번 보시고 이게 말이 맞느냐 앞뒤가 맞느냐를 한번 좀 누군가가 체크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아까 좀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네. 집행부에서 답변을 작성할 때 의원님과 사전에 소통을 한번 하고 답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저도 어제 급하게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방식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나는 녹지냐 파괴냐 보존이냐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자기들 엉뚱 걸 하니까. 담당국이 이제 두 군데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주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좀 답변을 작성하다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미안하지만 바랬습니다. 이건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세요. 예. 예. 그럼 별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으로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 운영에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의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 지원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회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6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황세영 의원께서는 발언되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서희웅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장윤호 운영위원회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김시연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86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고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상황입니다. 또 조직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함께 조직권, 예산권이 필수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사권마저도 위협받을 소지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가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자치와 자치 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치 입법권, 조직 편성권, 예산 편성권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세영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동 의원님 질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우리가 하면 타 시도에도 이 분위기가 있습니까? 한다고 자기들이? 예, 지금 우리 민선 7기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박병석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 회의에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수군이었고 갈망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참 적극적인 의지로 국회에 통과되고 그 관련되어서 큰 성과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독립권 그리고 의회의 어떤 예산과 조직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17개 여야 부분 없이 광역시도의회 의장님께서 뜻을 모아주셨고 각 시도별로 정부와 국회에 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의를 모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게 결의가 모아지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차원에서 또 우리 240여 개나 되는 기초 단체 의회에서도 함께 아마 정부나 국회에 제정 촉구를 함께 하는 것으로 또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사실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하는 제안 이유라든지 주문이라든지 그다음 내용이라든지 전국에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 촉구 건의안이 하는데 이제 황세영 의장님께서 이거를 울산 지역의 어떤 또 특성을 담아서 하시다고 보니까 이제 문안을 이렇게 또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이 모델 문안이 내려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께서 독자적으로 문안을 만드신 겁니까 혹시? 이 속기에 남는 일이기도 한데요. 예. 뭐 제가 의원이 그 의안을 그 독립적으로 발의하거나 입법할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국 시도 의장 협의회와 우리 입법정책관실에서 기본적인 골간을 잡아주시고 예, 예.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의견을 보탠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런 곳으로 또 이런 골반을 따라서 맞습니다. 네. 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 자꾸 의견이 제시되는 것보다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 된 문안인데 그렇게.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보니까 하나 해가지고 하나만 있고 뒤에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울산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색적이라가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울산의 문제로만 다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번호 제786호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리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이신 김선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희웅 의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9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함께 말씀드리면 2021년 2월 현재 전국에 24개의 원전 중 50%인 12개의 원전이 우리 시의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 거리 원전과 월성 원전은 반경 30km 내에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전 지역과 울주군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상시 원전 안전에 대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월성 원전 부지 내 삼중 수소 검출, 감마 핵종 방사성 물질 누출 등의 원전 사고 이슈에 대해 원인조차 밝혀지지 못해 원전 안전 체계의 신뢰성 저하와 함께 원전 안전 관리 시스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전 사고로부터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원전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여러분, 우리 시의회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선제적 예방과 올바른 원전 안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사고 고장된 원전 안전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즉시 공개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주변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공개인대 등 대시민 홍보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결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제로 제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도 의원님. 아니, 하십시오.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예. 조례 뭐 특별 무슨 결의안 받는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전에 오셨을 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했고 제가 전에 오셨을 때 원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안전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목을 제가 특별위원회 그 원전이라고 하면 약식으로 쓰는 것보다 원자력 안전, 예? 의원님, 원자력 안전 발전 특별위원회 발전 넘어 어떻게 나가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때 제가 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지금 당의 어떤 차원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추구하는 원전에 대한 생각과 국민의힘 당 쪽에서 추구하는 쪽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실질적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만 특위에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친환경이나 또는 재생에너지 개념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특위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의견에서 일단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자력으로 바꾸는 거는 어떻습니까? 원자력 또한 저는 사실 원전이라고 약식을 들어 쓰나요 이게? 우리가 그냥 통칭 약식을 쓰지 공식 명칭에 원전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건 약식이거든요. 약칭. 네, 지금 네, 말씀하세요. 예,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실 뭐 원전이나 원자력을 줄여서 그죠? 원자력 발전을 줄여서 원전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개념 있잖아, 그죠? 네. 예. 원자력. 네, 예. 지금 원전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는 안 나오잖아요, 원래.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특위에서도 다른 지역에 거기 보면 제가 첨부한 서류에 보면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타시도 원전 관련 특별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부산, 대전, 전북, 전남, 그다음 경북, 울산에서도 2014년부터 16년까지 원전 특별위원회로 실제로 시행되었고 그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도 원자력이네요. 원자력. 네, 예, 원자력이라고 된 부분도 경북도 있고 원자력이고. 네, 그렇고 거기 위에 보면 경남에도 원전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전북에도 한빛 원전 특위,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도 원전이 됐고요. 대전하고 경북이 지금 현재 원자력하고 두 개가 돼 있고요. 그 외의 지자체에 대해서는 원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특위 차이점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식 용어를 쓰는 게 안 맞겠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 원전은 안전해야지요. 그거는 안전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가 발전을 넣자고 하는 거는 안전하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발전 부분도 넣자. 그래서 포괄적으로 원자력 대책 특별위원회 하는 데도 있네 보니까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보면 좋은데 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원자력 안전특별위원회 하면 다음에 또 발전특별위원회 또 만들어 또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발전이라는 개념이 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전에 대한 원자력에 대한 것들은 사실 안전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발전할 것인가, 안전하게 폐쇄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로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발전을 지금 현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 생각이 있고요. 또 저는 행자위에 있을 당시에 원자력에 대한 말도 저는 바꾸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원자라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말 자체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용어거든요. 원자력이 아니고 핵력입니다. 핵이 붕괴하면서 생기는 에너지거든요. 원자라는 것은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는 아주 안전합니다. 절대로 핵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자체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원자력을 한 것은 순환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또는 시민에게 국민에게 원자력이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핵력입니다. 원래는 뭐라고요? 핵력이에요.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 핵이 붕괴하면서 생기는 방사능 물질로 우리는 에너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는 하지 않겠다. 저는 단지 그냥 이 발전소로 있는 발전소가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는 안전에 대한 것만 얘기하겠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발전을 넣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핵력이라고 하셨는데 네. 핵력이라는 단어가 어디 발전이에요. 있던가요? 실제로는 핵 발전이고 핵력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거는 뭐 핵 분열인지 핵 융합이든지 네,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네. 그 전기 자기자기가 그 이용해서 하는 지금 어제 아래 MOU 체결한 거 아니십니까? 얼마 전에. 네. 그것도 핵입니다. 그것도. 네. 예, 그것도 핵입니다. 네. 다 그 공정의 과정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면 제목이 안 돼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배제하겠다.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제하고 공통적인 부분요. 우리 시가 안전하게 유지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게끔 하자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원전은 주변에 있고요. 그죠? 그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에게 안전하게 좀 더 효과적인 것들을 펼칠 수 있을까? 우리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정책 범위 안에서 하겠다라는 뜻이고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넣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 발전을 넣으면 그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원전 그 폐쇄에 대해서도 넣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로가 또 다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사실 다른 논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은 하지 말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물론 안전해야 되고 네. 안전이 또 보장되는 게 또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순수한 의미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전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하는 거 맞다. 안전해야 되고 또 발전도 해야 되고 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안 하면 안전할 수가 있습니까? 어설프면 안전하지가 못해요. 아니요, 안전 발전, 발전해야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내가 처음에 사인한 거하고 의도하고는 좀 안 맞고 너무 제가 지금 완전히 의원님은 지금 안전 분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너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거는 너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때. 아니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당에서 논쟁이 있는 것은 다 빼겠다. 저 개인 생각도 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또 발전이라는 거 원전도 발전이 있지만 우리 친환경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외시키겠다. 여기서 하는 것은 그럼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 안전하게 폐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넣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문에 이 결의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빼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이 드러났어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겠다고 안전하게 폐쇄하겠다고. 그게 아니라 당론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데 대해서 차이를 이겨내 있는 데 대해서는 빼겠다, 배제하겠다라고 의원님 방에 가서도 설명할 때 사인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고 오로지 우리 시가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방금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자력이 아니었습니까, 의원님? 네. 원자력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원자력이 무조건 위험한 거는 원자력 그 이름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러고 우리가 원자력도 소형화로 가면요. 원자력이 소형화도 지금 실용화 단계에 있어요. 네. 이게 소형화로 가면 안전해요. 제가 전번에 우리 상근이가 그 유니스트에 방문해가지고 총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그때 같이 가셨지요. 상윤이 같이 가서 총장님보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원전이 왜 위험하냐 이 문제.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말씀이 소형화로 가면 안전하다, 이게 소형화로. 우리도 상용화가 거의 돼 가요, 지금. 예, 마무리하시죠. 예, 마무리하시고 또 다음. 네. 그 세상에 발전하지 않으면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비행기에 떨어지면 위험한데 그거 왜 타고 다닙니까? 그거를 없애야지 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논리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야기는. 비행기 위험하다고 비행기 안 탑니까? 네, 위원장님. 위험하지만은 타야 되고 또 위험하지만은 또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네, 위원님, 지금 제가 하는 결의안은요, 원전을 안전하게 발전할 것인지 안전하게 폐쇄할 것인지에 대한 결의안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원전에 지금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우리 시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전을 안전하게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 원전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발전이나 폐쇄는 다른 쪽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훈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정노 의원님 말씀하신 이걸 원자력 안전 발전 특별위원회로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 의미와 의도와 또 취지는 충분히 뭐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좀 다른 관점인 게, 만약에 이걸 원자력 안전 발전 특별위원회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소위 이야기하는 원자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소형화되어 있는 어떤 핵이라든지 또는 상용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병원 엑스레이에도 원자 작은 소형 다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그런 병원의 핵을 다루는 그런 그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게 특유가 된다는 것인데, 그건 정말 우리가 하기에는 좀 우리 의회에서 하기에는 어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절치 않지 않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원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걸 풀어 쓰면은 원자력 발전에 관한 안전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래서 뭐 이러면은 특별한 그렇게 하면 이거 풀어서 하면은 원자력 발전 안전 발전 특별위원회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전 안전 발전 특별위원회를 하려 그러면. 그래서 이건 제가 좀 한번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방금 그 김선미 의원님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께서 해체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겠다. 저는 해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해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안전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 원전 안전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 해체 기술이 아직까지 뭐 이렇게 완전히 갖춰지지 않지만 1년 내에 우리 임기 동안에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원전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뭐 원안위에는 보고가 되는데 우리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뭐 숨기는 이런 문제, 해체 과정에서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전 해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원전 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원전 해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관련되는 안전까지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소관이 행정자치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뒤에 특별위원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전문위원실이 상설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로 가려고 하면 2개 소관 부서가 해당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두 개가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그냥 원자력 안전, 원전 안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은 우리 행자위에 이제 혼자 그 소관이 되니까 행정자치위원회로 이제 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한 어떤 그 해체에 따른 어떤 안전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관련 부서가 달라지죠. 어디죠? 그렇죠. 상근 소속이겠죠. 예. 아, 그래서 이제 해체에 관련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사무로 다루려고 하면 해체에 나타나는 것도 그러니까 안전 그 소관이 거기 해체 산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제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네, R&D 쪽이니까. 그렇죠. 신뭐 산업관가 그렇죠, 거기가. 예.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이상 소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새롭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원전 안전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과 관련되는 다양한 지금 뭐 물질이라든지 또는 그 사고 안전을 위협하는 뭐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옛날처럼 단조롭지가 않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부서가 지금 동원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원전 안전 특별위원회를 행정자치위보다는 특별위원회에 소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의 그 우리 위원회 명에 있어서는 방금 윤정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원자력 안전 발전 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면은 소형화 상용화되어 있는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치지는 못한다. 제한적이다. 그런 이유에서 그냥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기를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관련 소관 상임위를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안전과죠. 원자력 안전과인가요? 예. 산업과 거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행정자치위원회 한 개 부서보다는 여러 부서를 관할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의 말씀에 우선 그 소관 상임위에 대한 내용은 의회 운영위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제 입장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싶은 이유는 지금 현재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거기에 포함된 30km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시를 안전하게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활동하는 내용도 보면 제가 활동하고자 하는 것을 8개 정도로 이제 한정되어 놨는데 그 중에서 시민에게 정보를 즉시 공개해라. 그리고 원전 안전에 관계되는 공동연대라든가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하는지 대피료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방사선 보호 약품을 구비하거나 측정소를 확대해달라는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이고 그 외에 원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권한 받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해체 연구소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원전의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자 하는 것이나 하여튼 원자력과 관련되는 안전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려는 뭐 이름은 저는 뭐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제한 짓지 말고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 그 소관 상임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먼저 그 전에 구성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만 질문을 좀 해주시고 소관 상임위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에 별도의 좀 정의를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김선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그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그 출발점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울산이 지리적인 위치가 그 월성이나 고리 가운데 위치해 있다 보니 실질적인 혜택 없이 사실은 비상계획 구역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지금 우리가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해야 되는,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한 창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김선미 의원님, 김의원자 대표를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은 저는 원전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원전이라고 합니다. 발전소. 그래서 원전 안전하면 원자력 발전소 안전입니다. 발전을 안전하게 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안전하게 발전한다는 의미가 저는 이게 양립 가능한 의미인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거는 견해가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선미 의원님께서도 애초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하는 활동 내역을 보면 얼마 전에 그 언론 기사에도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 활동 내용을 보면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뭐 토론을 개최하고 방사선 보호약품을 확대하고 측정서를 정설하고 지원 요구, 건의, 홍보 이거는 당연히 저희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시민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경각심도 가지고 어떤 내용을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이게 다른 이견 부분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가 또 논쟁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딱 선을 갈라서 지금 이렇게 그 안전 부분 국한했다고 생각했더니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되고요. 아까 우리 그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원전 해체 산업 부분은 이게 갑자기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뭐 추후에 저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님 질의 있으십니까?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나뉘는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통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김선미 의원님이 특위를 만드는 취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거는 번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구성 결의안을 보시면요, 그 구성 안에 그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활동 8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8가지 나와 있는 부분이 그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분장에 해서 이거하고 그 맞아 떨어진 활동 영역이고 총괄을 또 시민안전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 조율해서 이 결의안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그 다른 그는 의견 없으시니까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정의해서 또 잠시 얘기를 하시죠. 예. 네. 여기에 그 의원님 뭐 구성 결의안 만드시 고생을 하셨는데 간단한 거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역 다 지역 명칭을 다 지향을 하던데 고리 그다음에 우리는
신한울입니까? 우리가 이쪽 지역은 신한울이지요. 네, 예. 위에 한울. 신한울이 있습니다. 한울, 신한울. 네, 예. 예. 고리, 월성 이런 지역을 사용하는 걸 많이 지양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 네, 문제 예.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울이니 신한울이 다 바꿨더라고요. 네, 요거는 고려 바꾸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고려 명칭에 맞게 네. 고리라고 월성이라고 자꾸 지역을 넣지 말고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새로운 명칭에 따라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지금 이제 내용에서는 뭐 삼중 수속 해가지고 뭐 된 네. 그에 대한 것만 많이 거론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 수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내용에서 네, 예. 이게 그냥 언론에 나오고 신문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 수치가 몇 배다 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그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8번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건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원전 특위가 구성돼가 촉구 뭐 이거 해도 네,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별로. 네. 저번에 그 예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손종학 의원님이 예. 하셨잖아요. 조례안 바꿨다가 부결대가 재부의대가 넘어와가 지금 다시 했습니까? 그거 안 했지요? 네, 손종학 의원님 그거 내려왔다가 안 했지요? 그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재부의대가 내려왔다 아닙니까? 네. 법 위반이라 해서. 그래서 그게 결국 우리 서생 지역에 주민 간에 두 개의 단체가 생기는 문제점만 발생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그게. 네. 그 단체 구성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또 민간합동조사단 구성 건의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걸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방제 예산이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7번에 방제 예산이 있네, 보니까 지원 요구가 네, 있는데. 예. 지금 현재 방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면 우리 시에 우리 시고 울주군이고 뭐 이쪽 다 울주군 쪽이지 뭐. 예, 킬로와트 시당 1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킬로와트 시당 발전량요. 지금 현재 우선 아, 순차적으로 그거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우선 첫 번째 예, 예. 명칭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또 실무 부서에 또 하고 또 같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 빼고. 네, 예. 아니, 먼저 좀 우선 우리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방제 예산을 지원 요구가 내용이 또 들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이 다 전체 지금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생각을 하시는 하고요. 것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명칭을 이제 월성이라든가 고리 원전을 이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명칭이니까 한울 울진에 있는 것이 한울로 이름을 바꿨지만 지역이 울진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그 수치에 대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원안위에서 제출한 극에 대한 토대로 나온 수치들입니다. 그 언론을 보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출한 것들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 준해서 얘기한 겁니다. 71만 3,100km를 또 마찬가지고요. 삼중수소도. 그리고 또 감마 핵종 같은 경우도 세슘이라든가 또는 스트론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7차례 미량 발견됐다라는 것도 그 그분들이- 자료를 어디서 네. 받았어요, 이 자료를? 저희 당에서 원자력 예. 본부에서 받은 건 네, 공식적으로 예. 받은 그거를 자료니까. 토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 결의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잠깐만 질문 답변을 먼저 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 그 민간 협동 조사 구성단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걸 많이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더 건의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넣어뒀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방제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받는 예산은요. 지역 자원 시설세에서 지금 현재 발전되는 킬로와트 시당
1원을 지금 현재 지원받고요. 그 중에서 0.65%, 65%인 돈을 군에다가 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고리 3호기와 4호기가 거기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은 35%는 우리 시에서 현재 지금 방제와 관계되는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기준으로 153억 정도를 군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답변. 예. 예, 지원금이고요. 지원금으로, 예, 그 군에- 내용이 좀 예. 다른 것입니다. 예. 자, 저 안에 지금 여러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제3항 의원번호 제787호 울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